자, 5월 25일이고요. CSS에서 우리 마지막 단원 플렉스 오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이 플렉스 할 게 좀 많아요. 근데 여태까지 했던 것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현상부터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div 태그를 이제 하나 부모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자식 div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부모 div의 높이는 200픽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식 항목들은 뭐 그다지 높이는 설정 안 했어요. 약간의 여백만 좀 잡아준 거예요. 안에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내용만큼 높이가 잡혀 있는 상태예요. 코드를 확인해 보면은요, div로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갖는 두 개의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애들은 모두 아이템이라고 부여된 상태예요. 그리고 약간 좀 다른 특성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1과 컨테이너 2라고 클래스를 하나씩 더 부여해 놨고요. 자, 컨테이너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줘놨고요. 테두리, 패딩, 헤이트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특성 때문에 보더하고 패딩이 헤이트 안으로 잡히죠. 아이템들도 테두리 적당히 쳐주고 이제 패딩, 마진, 위드스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 박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지금 넓이가 주석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넓이는 부모를 채우는 거죠. 높이는 200으로 돼 있고요. 안쪽에 있는 아이템들은 넓이가 지금 300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만큼 지금 300이 돼 있는 상태고요. 높이는 따로 없으니까 높이는 내용만큼만 잡혀 있죠. 그리고 div 박스의 기본 특성, 가장 큰 특성은 문단을 구성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에 있는 이 파란색 부모 박스한테 디스플레이를요, 플렉스라는 값으로 줄게요. 이거를 주면은 div 태그의 기본 특성들이 가로 세로가 바뀌어요. 가로는 이제 부모를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는 내용만큼 되는 거죠. 그리고 문단을 구성하죠. 문단을 구성한다라는 거는 세로로 배치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로 세로가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세로로는 부모를 채우고요. 가로로는 내용만큼, 문단 구성이 아니라 문장을 구성해요. 옆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1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아직 저장 안 했어요. 저장해 볼게요. 위에 거 잘 보세요. 이렇게 채워져요. 자, 일단 세로축으로는 부모를 가득 채우려고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성이 아래처럼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배치된다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의 자매품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일단 얘한테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점선을 플렉스 박스라고도 불러요. 그때 자식의 배치 특성이 바뀌는 건데, 플렉스 박스 자체의 폭은 부모를 채웁니다. 근데 얘한테
인라인 플렉스를 부여하면은 자, 잘 보세요. 얘는 폭을 가득 채우지가 않죠. 이 녀석의 폭은 내용만큼이 돼요. 내용만큼이라는 게 무슨 기준이냐? 지금 요 아이템한테 넓이를 300을 부여해 놨잖아요. 그리고 마진을 지금 5씩 줬거든요. 300, 그 다음에 마진 5. 300, 마진 5, 300. 양쪽으로 또 5씩 잡혀 있겠죠. 5, 300, 5, 300, 5, 300, 5. 인라인 플렉스는 딱 이렇게 그 자식의 크기만큼만 넓이가 설정이 되고요. 그냥 플렉스는 부모를 채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은 부모를 채운다고 했으니까 브라우저 폭이 줄어들면은 같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줄어들다가 이제 여기서 더 작아지면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공부한 상식으로는요, 여기서 더 작아지면 가로축에 스크롤버가 생겨야 돼요. 왜냐면은 안쪽에 있는 애들이 넓이를 지금 300으로 다 픽스를 짓고 있으니까요. 근데 자식들을 다이어트 시킵니다. 위에 거 보세요. 분명히 얘가 넓이가 300인데 줄어들죠. 인라인 플렉스는 안 줄어들죠. 자, 여기에서 특별히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위에 거예요. 위에 거를 정말 많이 써요. 인라인 플렉스는 저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자, 기본 특성 봤으니까 플렉스 박스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플로트, 일부러 이거를 제가 수업에서 뺐어요. 왜냐면은 플렉스를 안 다음부터는 이 녀석의 활용도가 완전 제로가 돼요. 그리고 인라인 블록은 가끔 쓰긴 하는데 이것조차도 플렉스가 들어가면은 이것도 거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 배치 전용 기능이고요. 비교적 이제 신기능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적용하는 속성과 아이템에 적용하는 속성으로 나눠지는데, 컨테이너는 부모를 뜻하고요. 아이템은 자식을 뜻해요. 근데 일단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고려해야 되는 프로젝트에선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회사에서 익스플로러 맞추라 그러면 저라면 진짜 진심 퇴사를 고려합니다. 자, 플렉스를 이제 다룰 때는요, 메인축과 교차축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메인축은 아이템들이 배치된 방향을 이야기하고요. 교차축은 메인축하고 수직인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를 주게 되면 애들이 전부 가로로 배치되죠. 이때 요게 이제 메인축이고요. 이게 교차축이 되는 거죠. 꽃이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꽃이가 메인축이고 교차축은 이제 꽃이랑 수직인 거고요. 여기에 꽂혀 있는 애들이 이제 아이템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에 적용하는 속성이랑 자식한테 적용하는 속성을 나눠서 봐야 돼요. 자, 먼저 이제 부모한테 적용하는 속성이에요. 디스플레이. 조금 전에 보신 게 플렉스하고 인라인 플렉스죠. 일단 제일 큰 특징은요, 아이템들을 가로로 배치해요. 컨테이너 이퀄 부모예요. 부모 자체의 넓이는 블록의 특성을 유지를 해요. 아이템들은 자신이 가진 내용물의 위드스만큼만 넓이를 차지해요. 근데 만약에 위드스가 들어있다면
맥스 위드스처럼 작동을 해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다시 요 핑크색 박스 아까 제가 넓이 300으로 줬어요. 자리가 널널할 때는 넓이 300을 유지하는데 자리가 부족하면은 맥스 위드스처럼 줄어든다고요. 헤이트는 컨테이너 높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들의 헤이트는 컨테이너 높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높이가 알아서 늘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컬럼 레이아웃, 세로로 뭔가 배치되는 레이아웃들을 만들 때 편리하고요. 나중에 뒤에서 배울 정렬 속성을 통해서 헤이트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조절할 수 있어요. 내용만큼 높이를 설정하고 싶다면은 컨테이너한테 높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되고요. 자, 인라인 플렉스는 넓이가 아이템들만큼만 설정되고요. 근데 특징이 부모한테 높이가 설정되어 있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그 외의 특성은 플렉스와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플루트라고 하는 속성이랑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우리가 플루트를 살펴보질 않았으니까 얘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플렉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있을 때 그 컨테이너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배치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플렉스는 부모가 가득 찬 상태에서 아이템을 배치하고, 인라인 플렉스는 이제 내용만큼 배치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쓸 수 있는 게요, 플렉스 디렉션이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배치 방향이에요. 자, 플렉스 디렉션 로, 이게 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템의 배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안에서 아이템들을 행으로 배치한다, 이렇게요. 이게 기본값이고요. 로 리버스는 배치하긴 하는데 거꾸로 배치해요. 1, 2, 3, 4 이렇게 돼요. 컬럼은요, 세로 배치해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배치를 해요. 컬럼 리버스는 세로로 배치하긴 하는데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요. 리버스는 개인적으로 거의 쓰질 않는 것 같고요. 로 아니면 컬럼인데,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컬럼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 특성이랑 바뀌는 게 없는 거니까 뭐하러 써? 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도 쓰게 돼요. 왜냐면은 얘를 적용했을 때 세로축 중앙에 오게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세로로 배치될 특성이 있다, 세로로 배치되는 게 웹페이지의 기본 정렬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써요. 의외로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로우하고 컬럼 두 가지 특성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로우는 요 방향, 로우 리버스는 역방향, 컬럼은 밑으로, 컬럼 리버스는 위로입니다. 자, 예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제들이 실험적인 예제들이기 때문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기본 배치가요. 특성들만 이제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자, 컨테이너 넓이 800에 높이 300 부여 있고요. 뭐 테두리 적당히 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들은 테두리, 마진, 패딩만 준 상태예요. 이렇게 그냥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애들이 싹 다 옆으로 배치되죠. 자, 아이템들에는 어떠한 사이즈를 주지 않았으니까 기본 특성, 높이는 부모를 채우고 가로는 내용만큼.
가로 세로가 바뀌는 게 기본 특성이에요. 자, 여기서 플렉스 디렉션 로우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플렉스 디렉션 로우 상태고요. 플렉스 디렉션 로우 리버스 가로로 배치되긴 하는데 오른쪽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배치돼요. 이렇게 온다는 거죠. 원래대로면은 이 순서로 배치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오른쪽 제일 끝으로 가서 붙는 거예요. 자, 플렉스 디렉션 컬럼 이것만 놓고 보면은 옛날이랑 똑같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쓸 일이 많아요. 다른 속성들도 좀 보셔야 돼요. 그거는. 자, 플렉스 디렉션 컬럼 리버스 얘는 밑에서부터 역순으로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요. 다시 첫 번째 예제를 봤을 때요. 지금 얘네들이 넓이가 다 200픽셀로, 300픽셀로 잡혀 있었는데 부모가 줄어들면은 얘네가 같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를 보셨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밑에처럼 스크롤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의 공간이 좁아질 때 줄바꿈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줄바꿈을 시키는 게 플렉스 랩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노랩, 줄바꿈하지 않고 아이템의 크기가 컨테이너에 맞게 강제로 축소됩니다. 이게 기본값인 거죠. 랩은요, 줄바꿈을 합니다. 플루트나 인라인 블록과 비슷하게 동작하는 이 문장 자체는, 이 문장은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랩 리버스 줄바꿈을 하지만 아이템을 행의 역순으로 배치합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부모한테 위드스 800에 높이 200 디스플레이 플렉스 배치해서 가로로 이렇게 다 놨고요. 아이템들도 넓이를 300으로 부여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위드스가 800이에요. 근데 안쪽에 있는 애들의 넓이가 300이죠. 3개 들어있죠. 마진하고 패딩을 뺀다 치더라도 최소한 900이잖아요. 그럼 부모보다 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어떻게 하죠? 벗어나야 돼요. 근데 안 삐져나간다고요. 자식의 넓이를 강제로 축소시켜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얘를 찍어보면은 보이세요? 넓이가 248로 줄어 있어요. 아까 300으로 줬는데. 여기 그림 보면은 실제 크기는 요만큼인데 플렉스 속성에 의해서 이만큼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이제 컨테이너 1한테 플렉스 랩, 노랩 이게 기본값이에요. 다이어트 시키는 거 이렇게 플렉스 랩을 랩으로 주면은 이제 자식을 다이어트 시키지 않고 밑으로 쌓아요. 이렇게요. 하지만 부모의 높이가 200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자식들이 부모 안에서 들어가죠. 이것도 조절 가능해요. 부모가 커지면서 자식은 원래 사이즈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높이를 자식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자식이 줄바꿈하면서 부모가 커지죠. 이게 대부분의 갤러리 배치 레이아웃이에요. 사진 같은 거 업로드하면 배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조합을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부모한테 플렉스 주고 자식한테 플렉스 랩 주는 거.
자, 세 번째 플렉스 랩인데 랩 리버스를 줍니다. 그러면 A, B 하고 줄바꿈을 해야 되는 위로 올려버립니다. 자주 쓰진 않겠죠. 자, 요거 세 가지가 플렉스에서 제 경험상 제일 많이 쓰는 특성들이에요. 나머지는 사실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요거 세 개는 필시 잘 기억하시면은 요거 세 개만 정리하시면 사실 오늘 수업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자, 지금 딱 30분이에요. 요거 세 개 정리하시고 50분까지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에 뵙겠습니다.